그러면 페이지 30페이지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 문제 오늘 오늘 문제 이거 안 받았어요? 알죠? 이 책에 있는 것은 문제가 너무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올 거고. 여러분 우리가 9월달하고 10월달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 보는 것은 여러분 국가고시 문제풀이 한 거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오늘 이거 준 거 있죠? 이게요. 국가고시가 민총하고 물권하고 채권이 있거든요. 알겠죠? 국가고시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붙이면 이거다 딱 붙이면 특별법이 딱 되는 것이 알겠죠? 오늘 저거 안 받았어요? 받았죠? 이거다 보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강의를 한 거예요. 언제냐면 그 기출문제 천재 있죠. 기출지문 천재 있죠. 거기서 한 건데요. 뭐 하나 안 했냐면 집합범법 하나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제가 거기에 있는 것을 법조문하고 해가지고 전부가 다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요. 국가고시 기출지문이 있죠? 문제 있죠? 제가 볼 때 그것 좀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요. 문제집 한 권을 암기하면 모든 시험은 다 똑같거든요. 그럼 문제집 한 권을 암기하려면 힘들 수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암기하면 안 되니까 9월 달에서 모의고사 할 때 제1의 모의고사하고 제2의 모의고사는요.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하고요. 문제 만드는 거 있죠? 민족 문과 채권 했잖아요.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다 끝나요.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하고 저당권하면 다 끝나죠. 그거하고 여기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요. 1회, 2회를요. 여기서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요. 문제를 봤을 때 97.5는 맞아야지. 한 문제는 틀려야지. 알겠죠? 두 문제 이상 틀리면 그건 뇌에 약간의 알겠죠? 뇌가 이사를 갔다거나 아직요. 외출을 했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거나 뭐 이런 거겠죠. 알겠죠? 왜냐하면 공부를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갑이라도 암기하고 소화가 되면은 모든 것은 끝이에요. 알겠죠?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요. 제1하고 제2의 모의고사는 여기에서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세요. 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자, 여러분요.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 하면 여러분요. 30페이지죠? 30페이지 보고 계세요? 자, 보세요. 1번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알겠죠?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위 법상의 명의신탁 약정에 포함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실명법 제2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의신탁이 아닌 것, 명의신탁이 아닌 것, 언제나 유효인 것, 언제나 유효인 것. 이것이 뭐냐? 4개가 있어. 첫 번째 가등기 담보요. 가등기 담보. 그다음에 두 번째요. 부동산 양도 담보요. 부동산 양도 담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요. 구분 소유적 공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상호 명의신탁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이 4가지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언제나 유효이고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알겠죠?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줄고요.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 맨 앞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 줄 것이고 맨 끝에요.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 줄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부동산 양도담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동산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명의상 약정에 포함한다. 틀렸어요. 1번 틀렸죠? 자, 2번은요. 채무의 변제를 담보 줄 거예요. 채무의 변제를 담보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줄고 가등기를 받은 경우 그것을 뭐라냐?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해요. 가등기 담보. 그럼 이것은 맨 끝에 명의상 약정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거기요. 여기 신탁재산 사실을 등기하죠. 그것은 명의상 약정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번은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 동일하며 3인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구분 소유 줄 것이고 약정하고 그 3인의 줄고 공유로 등기 그걸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그래. 구분 소유적 공유. 그걸 뭐라 한다? 상호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얘기해. 이것은 명의상 약정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다음 5번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따른 여러분 앞에 신탁법 또는 거기를 치워. 신탁법 또는 거기를 치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것은요 3번하고 5번은 같은 조문에 들어있어. 알겠죠? 이런 경우 되면 그때 명상약정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5번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금법이라고 하는데요, 자금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알겠죠? 이런 것도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잖아. 그래서 이것은 뭐다? 언제나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몇 번? 1번. 자, 이번은요, 틀린 것은요, 1번. 상호 명의신탁은 상호명상. 여러분, 상호명상이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명상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퀄 명의신탁약정 X. 명의신탁약정 X. 이퀄 언제나 유효. 이렇게. 언제나 유효. 이렇게. 2번,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 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그러면 상호 명의신탁 줄 것이고, 공유물 분할 청구 줄 것이고, X. 공유물 분할 청구를 절대로 못해. 왜냐? 상호 명의신탁은 이런 뭐가 됐죠? 이미 뭐가 됐어? 상호 명의신탁은 이미 분할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을 절대로 못해. 그래서 2번이 상호 명의신탁에서는 2번이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와. 번역 공유물 분할을 해서 그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말이란 말이죠. 3번,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원인 급여. 이러면요, 앞에 명의신탁약정 줄고, 앞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약정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서 사익이다. 사익이니까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죠? 그러니까 맨 끝에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다. 알겠죠? 3번 정답이죠? 4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경우 채무의 변제를 담보 줄 것이고, 맨 끝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경우 줄 것이고, 그것을 뭐라 한다? 부동산 양도 담보라고 얘기해. 뭐라고 한다? 부동산 양도 담보. 이런 경우는 맨 끝에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겠죠? 않는다. 이렇게. 5번,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의 물권도,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도 당연히 동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실명법에 적용을 받죠. 알았죠? 그러니까 소유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가요, 전세권이나 저당권 같은 것도 명의신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정답은 3번이다. 자, 3번은요, 1번. 명의수탁자가 누구죠? 이런 봐봐. 이런 명의수탁자가 뭐예요? 뭐가 명의수탁자죠? 명의수탁자. 그래서 이건요, 이런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죠?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냐? 무슨 점유? 타주가 된단 말이죠. 그럼 봐봐,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신탁자라고 얘기하죠. 신탁자. 을을 뭐라 한다? 수탁자라고 얘기하죠. 갑하고 을을 뭐라 한다? 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수탁자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요. 그럼 봐봐, 명의수탁자란 말이 뭐냐? 명의신탁약정에 의해서 자기 자신 앞으로 등기가 된 자, 이것을 수탁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눈 크게 뜰 필요는 없잖아요. 알겠죠? 명의상 약정에 의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가 된 자. 알겠죠?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타주점이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거기요. 명의수탁자나 명의상 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뭐죠?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명의상 약정에 따라 맨 끝에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자. 이 말이잖아요. 그걸 명의수탁자 써. 타주점유. 이렇게. 2번, 탈법적인 목적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도 허용된다. 틀렸어요. 사실혼은 절대로 안 돼. 뭐라고 한다? 법률혼은 허용이 돼. 3번,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되지 않는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이 말이죠. 4번,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이에 따른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며 여기에서 제3자는 원칙적으로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그래서
명상약정의 무효는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좀 이따 다 설명할 거예요. 5번 명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건은 뭘 한다? 무효.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지금 을 앞으로 명상약정이 무효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무효란 말이죠. 무효란 말은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은 뭐냐? 물권 변동. 물권 변동도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 말이고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그런데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이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이 사람은 보호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제3자 병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상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그런데 명상약정의 무효와 물권 변동의 무효는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음에 5번은요 명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뭐가 된다? 무효. 정답은 2번. 자, 4번은요 1번 명의신탁자는 무효인 명상약정 해지, 무효 동그라미 무효, 해지를 원인으로 해지 동그라미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이런 봐봐. 자, 지금부터 봐. 여기 우리가 이제 무효하고 해지란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자, 여기가 2월 1일이죠. 여기가요 4월 1일이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 우리가 무효가 되죠. 무효. 그럼 무효가 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없죠? 무효는 언제부터 효력이 없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그럼 무효는 4월 1일에 무효인 것이 밝혀졌어. 그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해지는 뭐죠? 해지는 4월 1일부터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돼. 장래를 향해서 무효. 이것을 해지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해지는 뭐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된다? 여기서까지 유효이고 오늘부터 무효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해지는 오늘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무효인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해지는 뭐다? 지금까지는 유효이고 오늘부터 무효다. 이 말. 이게 해지인데. 그러니까요 명상약정이 무효죠. 무효인 경우는 해지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유효일 때만 해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 똑같아. 알겠죠? 2번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죠. 그럼 명의수탁자가 처분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3번 중간생략형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어차피 공부를 다 해야 되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 다른 것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명의신탁은 여러분요 그림을 딱 두 가지만 보면 돼. 인생 끝이에요. 알겠죠? 명의신탁은 작년에 2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2년 전에 또 2문제 나왔어요. 올해는 아마 2문제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의신탁은 이 명의신탁이란 어디서 또 나오냐? 부동산 실명법에서 또 나와. 알겠죠? 부동산 중개사법에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요 명의신탁인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잠깐 보면 그런데 명의신탁은 어떻게 하냐? 항상 우리가 동이 있는 전대차, 동이 없는 전대차와 똑같이 그림을 암기해야 돼요. 그림을.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야.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뭐한다? 보호가 된다. 3박자. 4조 제1항, 부동산 실명법 4조 1항, 4조 2항, 4조 3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이요. 여기 보면 이렇게요. 이렇게 병이 있죠? 병을 매도인이라고 그래. 갑이죠? 갑을 뭐란다? 매수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갑을 하고 매매 계약을 하죠? 그럼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효. 유효니까요, 어떻게 돼요? 유효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갑이죠? 이 갑이란 매수인은요,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뭐라 하나?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뭐라 한다? 자기 갑 앞으로 뭐라 하게 되면 등기를 하죠. 등기하게 되면 그때서야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을이요, 갑이요, 등기를 하지 않아요. 등기하지 않아. 등기하지 않고 자기가 뭐가 되냐? 자기가 신탁자가 돼. 신탁자. 그 다음에 여기 을이죠? 을을 뭐란다? 수탁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갑을 하고 명의신탁을 해. 명의신탁약정. 그럼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명의신탁약정을 해. 그래서 이 을 앞으로 뭐란다? 등기를 이렇게, 등기. 누가요? 갑이요. 갑이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말은 무슨 말이다? 물권 변동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물권 변동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이 을이걸 정한테 처분한다.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런데 여기서 정이 적극 가담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이 수탁자 을은요, 수탁자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다 아니다. 갑과의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아니다. 왜요? 갑은 지금 현재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현재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죠? 그래서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게 이제 가장 스탠다드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 지금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잖아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요. 이 매도인 갑이요,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복귀가 돼. 그 다음에 이 매도인은 악의가 되죠. 악의. 왜 악의가 되냐? 이 사람은요, 갑하고 계약했는데 을한테 등기했잖아요. 그 말은 갑하고 을하고 꿍꿍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안다, 모른다? 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유자인데요. 그러면 갑은요, 자기가 병하고 계약해가지고 을한테 등기해달라 했더니 등기가 무효가 됐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병이 또 소유자가 됐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요, 2번, 갑은 병에게요, 매매대금이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 여기요, 갑한테, 병한테 뭘 해야 돼? 등기 청권 행사해가지고 자기 앞에 등기하면 자기가 소유자가 될 텐데 돈을 반환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매매계약 자체는 뭐가 되니까? 유효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지금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이죠. 그런데 무효인데요, 을이 그걸 병한테, 정한테 처분하면 정은 선악분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을이 정한테 처분하기 전에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누구 앞으로? 갑 앞으로.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니까 어떻게 되냐? 먼저 이 등기를 말한다? 말소를 해야죠. 말소를 누가 한다? 소유자가.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가 누구죠?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병이죠. 그러면 소유자 아닌 사람이죠. 소유자 아닌 사람은 누구죠? 갑이죠. 그래서 소유자는요, 직접 말소를 하고요. 소유자가 아닌 갑은요, 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말소해. 대위에서 말소를 해. 그래서 1번 병에서, 2번 을로 되어 있는 것을 등기를 말소를 해. 그럼 누가 앞으로 등기가 한다? 병하고 갑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3번요, 갑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면 되죠.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다?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죠. 이건 누가 한다? 현재 누가 한다? 소유자가 한다. 현재 소유자가. 진정명의회복 이렇게. 현재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여기 1번 병이죠. 여기 2번 누구다? 을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3번 이렇게 여기서 이 갑이라는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전 등기. 그런 난 다음에 갑하고 병하고 계약은 유효죠. 그래서 다시 갑이 병한테 등기를 받으면 돼. 아무튼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등기하면 돼? 갑한테 등기하면 돼. 이것을 우리는 중간 생략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계약명시이라는 것은 뭐냐? 계약명시는 갑이 누구냐? 신탁자. 이 신탁자가요, 여기요, 을이 누구냐? 수탁자한테 뭐라냐? 명의신탁을 해. 명의신탁. 그럼 명의사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명의사건 무효이다. 무효. 이게 첫 번째 중요해. 그래서 신탁자가 명의사한테 자금을 줘. 자금 1억을 줘. 1억을 주면서 수탁자한테 뭐라 하냐? 너가 매수인이 돼가지고, 매수인 돼가서 병의 건물을 좀 사달라. 이것을 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너가 계약을 해라. 그럼 이 계약은 아무 말에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매도인은 선의인 경우가 있고 악의인 경우가 있어. 선의인 경우라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명삭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죠. 모르는 경우 병은 을하고 계약해가지고 계약이 유효니까 이 병한테 등기해주죠. 등기해주면 병이 뭐가 된다? 등기는 유효가 되고 이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을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다시요, 이 을이 이것을 소유자로서 을이 이걸 저한테 처분하죠. 정은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자기 것을 팔았으니까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자기 것을 팔았으니까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비록 갑의 돈으로 물건을 샀다 할지라도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매도인이 악이다. 악이란 말은 갑하고 을하고 명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알면은 중간 생략하고 똑같이 돼, 중간 생략.
중간생략하고 똑같이 돼. 그러면 악의가 되면 어떻게 한다? 지금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뭐가 된다?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뭐가 돼? 무효가 돼. 무효가 되고, 소유자는 누가 된다? 소유자는 다시 병이 돼, 병. 저기 중간생략하고 똑같아.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 병이 을과의 계약을 갑과의 계약으로 인정을 하면 돼. 그 다음에 병이요, 병이 을과의 계약을 누구하고? 갑과의 계약으로 뭘 한다? 인정을 해. 그래서 인정을 하면 이때요, 이때 갑은 병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 청구, 이것도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 봐. 지금 명의사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명의사건 해지란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여기 무효니까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등기를 청구하면 안 돼. 갑은 을에게. 뭘 한다? 자기가 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 반환 청구를 하는데 이 매매대금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뭐는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유치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 못해. 그럼 또 뭐가 또 경매도 똑같아. 갑이 을한테 경매대금을 주면서 병의 집을 경락을 받아달라고 그랬어. 경락을. 그런데 을이 경락을 받죠? 그러면 을이 경락받은 사람이 소유자가 돼. 이러면 우리는요, 남의 돈으로 집 살 수 있어, 없어? 우리 은행에서 돈 빌려서 다 사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보면 어떤 사람들 다 뭐라 하죠? 나 집 샀는데, 야, 너 돈 많이 벌었다. 가만히 있는데 은행에서 사주던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은행에서 집을 사줬대.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남의 돈으로 집 살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을이 완전한 소유자. 따라서요, 갑이 을한테 등기 돌려달라면 절대 안 돼요. 갑이 을한테요, 다른 사람한테 명의상 하라? 그러면 그 명의상은 무효가 돼. 왜? 을이 소유자니까. 알겠죠? 갑이 을이요, 갑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놈의 을이요, 불안해. 다른 사람한테 팔고 도망갈지 모르니까요. 자기가요, 임대차 계약을 거짓말로 체결하고 통정의 표시를 해요. 자기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 그래도 그 임대차는 무조건 무효이다. 누가 소유자다? 을만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갑은 절대로 소유자가 되지 못하고 갑은 을한테 돈만 청구해야 돼, 돈만. 그런데요, 갑은 을한테 갑이 을한테는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을이 갑한테 주는 것은 된다. 을이 갑한테 스스로. 을은요, 갑한테 돈 1억을 줄 게 있죠?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집 가져가면 되죠. 그걸 뭐란다? 대물변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물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했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대물변제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요, 여러분요, 3번 봐봐. 중간생략경 3자간 등기 명의사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등기 말소 청구. 신탁자 누구죠? 줄고 신탁자는 현재 소유자 X죠. 현재 소유자 X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 줄고 매도인이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죠. 여기 봐봐. 여기 중간생략이잖아요. 중간생략에서는 현재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매도인의 등기말소 청구를 어떻게 행사한다? 대위. 거기다 써 직접 X. 자, 4번은요. 3자간 등기 명의사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등기 이전 줄고요.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뭐란다? 맨 끝에 유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실체 관계의 보합. 실체관계의 보합. 여기 봐봐. 여기 밑에 여기 봐봐. 여기. 이걸 지금 얘기해. 그러면 아무튼 등기가 누가 앞으로 보면 돼요?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오면 되죠? 그럼 봐봐, 여기요. 원래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돼야 돼. 그런데 여기요, 1번 병했어요. 2번 을 앞으로 등기됐죠? 이 등기가 무효죠. 그런데 우리가 등기를 다시요, 갑이 찾아오려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죠. 말소하고 다시 가져오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3번요, 을이 뭐라냐? 야, 그냥 너 그냥 가져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원래 이 등기가 무효죠. 무효는 절대로 이전 등기를 못해. 그런데요, 아무튼 누구한테 등기 있으면 돼? 갑한테 있으면 되죠. 그것을 말한다? 등기 절차는 잘못됐는데 권리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우리 걸 뭐라 한다? 실체관계의 보합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해. 자, 5번요.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중 이해자 명의로 등기하였더라도, 그 다음에 줄고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멘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명상약정 줄 것이고 유효.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은 물권 변동을 줄 것이고 유효. 알겠죠? 그것은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됐죠? 자, 그럼 봐봐요. 자, 이제 또 하나 써. 또 하나. 이제 8조. 이제 다 했어. 이제 이거만 쓰면 이제 다 끝이에요. 자, 8조. 그럼 8조를 봐. 8조는 뭐라 되어 있냐? 지금 뭐라 했죠? 먼저 조세 포탈.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어야 된다. 강제 집행 면탈. 강제 집행 경매죠?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어야 된다. 법령상 제한의 회피.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어야 돼. 이런 것이 없으면 플러스 이런 것이 없는 부부간의 명시상. 부부는 아까 말했죠. 사실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종중하고 종혼관. 알겠죠? 그 다음에 종교단체하고 종교단체하고 산업단체. 이런 경우요.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뭐가 되고? 유효. 그 다음에 물권 변동도 뭐가 된다? 유효. 그래서 물권 변동 유효. 명시탁이 유효죠? 명시탁이 유효니까 명시탁을 할 수 있냐? 해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죠? 명시탁이 무효이면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요, 뭐 이제 10시 50분밖에 안 되는데 뭐 사람들이요 일하고 오셔가지고 그런가요? 뭐 얼굴빛은요 전혀 없어요. 알겠죠? 일단요 이런 보세요. 그래도 얼굴빛은 피곤해도 이렇게 눈동자 하나 맑아야 되는데요. 잘 그거 안 돼? 아, 오케이. 자, 5번요. 자, 이런 거 가서 5번 봐봐. 4번에 5번 봐봐. 4번에 5번 보면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중 이해의자 명의로 등기하였더라도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명상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의 정답은 1번이죠. 자, 5번 보세요. 1번.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등기 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위법한 목적이 없는 한 명의 신탁 약정은 법률상 배우자가 된 때부터 뭐가 된다? 유효하다. 법률상 배우자가 된 때부터. 알겠죠? 명상 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3번. 양자간 등기 명사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명상약정 줄거와 명상약정 무효니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언제 해지한다? 유효일 때만 해지할 수 있다. 4번 부부 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실명법에 관한 실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명시상약정에 뭐가 된다? 해당한다. 그래서 뭐죠? 실명법의 적용 대상 적으시고 8조. 5번요. 명시상약정은 효력 규정에 위반되어 뭐가 된다? 무효. 명시상은 무효죠? 무효인데 뭐다? 그다음 거기다 사익이므로 103조 위반 X라고 써. 무효인데 사익이야. 그러니까 103조 위반 X.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은 2번. 자, 6번은 1번 경매 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여기 타인 동그라미 타인은 누구냐? 신탁자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자기 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자와 대금을 부담한 자는 무슨 관계에 있다? 응의시다 관계에 있다. 2번 계약 명시상에서 매도인이 명상약정에 대해서 선이 여기 봐봐. 매도인은 선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계약 명시상에서는 무조건 명시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3번 매도인이 계약 명시상에 관하여 악의이다. 매도인이 계약 명시상에 대해서 매도인이 악의이다. 그럼요 명의 신탁자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말했어. 여기 뭐라 그랬어? 병이요 을과의 계약을 갑과의 계약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매도인이 알았다 해서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을 해줬을 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갑과 을이 명상약정을 하고 수탁자 을이 직접 매수인 출고봐 수탁자 을이 직접 매수인 그것을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
수탁자가 직접 매수인이 되죠. 그걸 계약명시상이라고 그래요. 여기 한번 봐봐요. 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죠. 매수인이죠. 신탁자. 그런데 자기는 등기하지. 우리가 명의상은 항상 수탁자한테 등기되어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자가 매수인이 됐죠. 그러면 이것을 중간생략이라고 그래. 항상 이런 봐봐. 명의상은 항상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수탁자 앞으로 돼 있는 거니까. 신탁자가 계약했는데 수탁자 앞으로 돼 있으니까 명의 중간생략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수탁자가 계약을 하죠. 수탁자가 등기로 누가 앞으로 돼 있죠? 수탁자 앞으로. 자기가 계약하고 자기가 등기가 돼 있죠. 자기가 수탁자가 직접 계약을 했다면 그걸 계약명의상이라고 그래. 알겠죠?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명의상하고 줄과 수탁자 을이 직접 매수인 수탁자 을이 직접 그걸 계약명시했다. 매도인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 이득으로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부동산 자체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봐봐. 부동산 자체에 반환 줄거 봐. 부동산 자체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말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지금 누구예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수탁자가 소유자는 수탁자가. 그래서 매수 자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해야 돼. 뭐라고? 매수 자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제3자간 계약 명의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 신탁 사실을 알았다. 매도인이 명의 신탁 사실을 알았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명의상 사실 알았죠. 알았다 하더라도 알았다 그러면 물권 변동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여기 봐봐. 매도인이 알았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다? 매도인이 소유자. 그러니까 물권 변동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7번부터 거기 문제는 제가 거기다가 문제를 그냥 이제 뭐죠? 원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해놓은 거 한번 봐봐. 뭐냐면 7번 2016년 갑은 병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을과 명의상 약정을 맺고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직접 누구한테요? 을에게 등기를 줬다. 여기 봐봐. 갑은요 병하고 계약을 하고 친구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뭐다? 중간 생략이죠. 1번요 병에 갑에 대한 등기. 봐봐요. 봐봐. 여기 한번 봐보라고.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죠. 그럼 병 소유자 아니죠? 을 소유자 아니죠?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간다? 병 앞으로 가죠. 그럼 병하고 갑하고 계약은 뭐다? 유효죠. 그러면 갑은 병한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병은 갑에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의무가 소멸해야 있다? 틀렸죠? 틀렸다. 알겠죠? 2번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봐봐. 여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어떻게 청구한다? 직접 소유자니까. 대내적 필요성.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무조건 누구만 소유자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누구만 소유자다? 병만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대내적 대외적 필요성. 누가 소유자다? 병. 지금 여러분요 갑은 지금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을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결국 누구만 소유자다? 병만 소유자다. 병만.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2번 틀려. 2번이 정답이죠. 4번. 병이 명의상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갑하고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병이 명의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거기다가 잘못됐어요. 유효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아니에요.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이다. 틀렸어. 유효이다. 틀렸어. 무효이다. 틀렸어. 유효이다. 그래야 돼. 5번. 갑은 명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명상약정을 해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갑하고 을하고 명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그러니까 해지가 안 돼. 무효니까 해지가 안 돼. 두 번째 봐봐. 진정명의 하려면 진정명의 회복을 하려면 누가 해야 돼? 현재 소유자 누가? 병이야지. 병이. 갑이 을한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갑이 을한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봐봐. 이 실명법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그림을 어떻게 이해해가지고 이 지문을 어떻게 여기다 대비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기 이 뒷부분에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갑은 2016년 친구 을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 병소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해서 을 명의로 등기했다. 1번요. 계약 명의상이죠. 을이 X 부동산의 소유자 OX
X죠. 지금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이다. 2번,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을에게 등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안 된다. 3번, 갑은 부당이득 반환 원인으로 을에게 등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병은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죠? 병 동그라미하고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니까 뭘 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만약 각각 을이 사실혼이다. 사실혼은 명의사건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알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9번. 친구 사이인 갑을 간의 명의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병소유 토지를 매입하고 뭐라고요? 줄거 수탁자 을이 매수인. 여기 봐봐. 수탁자 을이 매수인에 수탁자 을이 매수인.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1번과 9번하고 8번하고 몇 번이야? 7번하고 8번은 중간생략. 알겠죠? 9번은 뭐다? 계약 명의 신탁. 토지를 매입하고 을 명의로 이전 등기 줄거 을 명의로 이전 등기 그러면 유효. 을 명의로 이전 등기 유효. 1번 갑을 간의 명의상 봐봐. 우리가 여기 봐봐. 이제 계약 명의상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지만 등기는 뭐는 무효이다? 명의 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명의상 약정 무효. 2번 병이 갑을 간의 명의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던 경우 을 명의의 이전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알고 있었다. 알고 봐봐. 여기 봐봐. 알고 있었다.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다 써. 그 다음에 써 병이 소유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병이 소유자. 이렇게. 3번 병이 갑을 간의 명의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다.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같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병이 갑을 간의 명의상이 있다는 것은 모른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모른다. 그럼 선이죠? 선이면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5번 을이 토지를 정에게 처분하죠. 정에게 처분.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10번은요? 10번은 뭐냐면 2006년 한 X 토지 경매 절차에서 갑이 실질적으로 매수 자금을 부담 줄고 실질적으로 매수 자금을 부담 우린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신탁자라고 얘기해. 여기 똑같잖아. 봐봐. 아까 내가 경매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매수 자금을 부담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을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을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상 그러면 을을 수탁자라고 얘기해. 명의상 약정 줄고 무효. 그 후 매각 허가 결정에 따라 을은 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 유효.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돼. 을이 소유자. 알겠죠? 이것도 계약 명의 신탁과 똑같아. 알겠죠? 자, 1번 갑하고 을 사이 줄고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 2번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누구다? 수탁자 을이다. 3번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이죠.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갑은 동그라미 해봐. 소유자 X죠. 소유자가 아닌데 갑의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이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왜요?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69조 있다. 알겠죠? 4번 갑의 지시에 따라서 을이 X 토지를 매각한 후 그 처분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갑의 지시 줄고. 여러분 아까 뭐라 했어? 갑이 을한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무효라고 그랬죠. 계약명의상에서 을이 갑에게 하는 것은 유효인데 갑이 을에게 어쩌고 다 무효라고.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5번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처분한다.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뭐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여러분 4번에다 뭐라고 쓰냐? 4번에다가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유효.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 어디다 하냐? 4번에다 써. 4번에다가 내가 그때
갑이 을한테, 갑의 지시 그런 무효잖아요. 그런데요,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유효. 을이 갑에게 하는 것은 유효다 이 말이죠. 갑이 을에게 지시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 하는 것은 유효. 이렇게. 자, 다음에 11번. 2009년 9월 9일 X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갑은 여자친구 을과 명의상 약정을 했다. 을은 그 약정에 따라서 계약에 당사자, 명의상 약정을 했다. 명의상 약정 줄고 무효. 을은 그 약정에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로서 선의의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당사자, 알죠? 매수인 이 말이죠. 수탁자죠. 을이 수탁자인데 매수인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 명의상이죠. 선의의 병으로부터, 선의의 병으로부터 매수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 줄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 그러면 그것은 유효. 그래서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 갑에게 인도했다. 옳은 것은 1번 명상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2번요 갑은 을을 상대로 소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기 갑이 을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100만 번 지금 얘기하고 있네. 갑은 을한테는 안 된다고, 을이 갑한테는 된다고. 알겠죠? 11시간 넘어가니까요 정신이 없나 봐요. 알겠죠? 집에 가야 되는데. 알겠죠? 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번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애손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여기 매매대금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중요하죠. 안 된다. 행사할 수 없다. 4번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왜?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잖아요. 특별한 사정 줄거 봐. 특별한 사정. 명의 신탁을 알고 있는 경우 써봐. 명의 신탁을 알고 있는 경우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 만약에 병이요 명의 신탁을 알고 있어. 그러면 악이죠. 악이. 병이 악이죠. 병이 악이면 여기 봐봐.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여기 그냥 하나 이해하고 암기하면 되는데 병이 악이죠. 그럼 을 명의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근데요 지금 갑에게 인도했다는 건 등기를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어떤 거요? 지금 여기서 그 문제에서요. 네. 문제에서 인도로 가는 것은 뭐 알 수는 없죠. 인도했다 그러니까 물건을 넘겨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등기를 이전하는 것하고 물건을 인도한 건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인도를 했다고 하면은 인도는 우리 이제 뭐를 하냐면 우리가 건물하고 토지가 약간 다른데요. 판례가 뭐냐? 토지는요 등기를 해주면 물건도 인도한 것으로 봐요. 토지는 몇 번 얘기했잖아요. 판례가 뭐냐? 토지에 대한 등기를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려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요. 그런데 건물은 인도하고 등기가 약간 다르죠. 알겠죠? 인도하고 건물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뭐요?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아 토지네요. 토지면은요 등기를 해줬다는 거 똑같죠. 등기. 알겠죠? 등기해줬다. 토지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자체는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잖아요. 20회요. 그런데 여기요 자신의 등기하고 갑에게 인도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인도했다 이렇게 보면 원래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요.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의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토지를 등기를 했다 안 했다 말은 없잖아요. 지금 여기요 갑에게 토지를 등기를 해줬다는 말이 없고 그냥 토지만 뭐랬다 토지만 인도해줬단 말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요 뭐 별개로 청구를 해도 되고 따로따로 봐도 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몇 번 보다 그랬죠? 4번요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은 명의상 약정 사실을 뭐한 경우 알고 있으면 무효다 이 말이죠. 이런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알았다 몰랐다면 이 말이죠. 을 명의의 등기는 유효다.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번요 을이 스스로 여기 나왔죠. 을이 스스로 갑에게 이전 등기를 했다. 나왔죠? 을이 갑에게 등기했다. 그것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대물변제다. 이렇게 대물변제요. 그래서 지문으로 딱 봤을 때는요 등기를 해줬다는 말이 아니고 물건을 넘겨만 줬다 이런 말이 되겠죠. 토지만 인도했다.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은요 12번은 뭐냐? 자, 이제 다 봤어요. 이건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제 뭘 보냐면 여기 지금 이제 12번에 같은 경우가 우리 시험이요 두 번이나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다. 강제병 면탈의 목적이 없다. 법령상 잔해 필의 목적이 없다. 이런
이런 경우는요, 명상, 약정, 유효, 물권, 매동, 유효이죠. 자, 지금부터 이걸 설명을 해. 자, 부부요, 부부. 부부는요, 갑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갑이 신탁자. 신탁자요, 을이요, 수탁자. 수탁자인데, 이런 목적 없어, 이런 목적 없어. 이런 목적 없이 갑하고 을하고 부부인데 명상을 했어. 그럼 명상은 유효라고, 무효라고? 유효라고, 무효라고? 아, 유효라고. 여기 유효라고 돼 있네. 그 다음에 여기 을 앞으로 등기하죠? 이 등기는 유효라고, 무효라고? 유효라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봐. 이런 경우는요, 신탁자고 수탁자는 뭐라고 하냐? 이런 경우를 대내관계라고 그래, 대내관계. 대내관계에서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돼. 갑이 소유자. 그러면 신탁자, 수탁자는 명상에 유효든 말든 관계없이 갑이 소유자예요. 그런데요, 이 을하고요, 병관계,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대외관계라고 해. 대외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가 돼. 을이 소유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요, 명상 유효,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유효해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유효하게 해서 갑하고 을 사이에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그런데요, 제3자 관계에서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이게 아주 중요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 신탁자는 이런 경우 신탁자는요, 뭐가 된다? 우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서 보면 신탁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자, 문제요. 1번. 자, 저작보다 강제법 면탈, 기타 법면상 잔해 해표를 목적 없이 갑은 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 을 명의로 명시하겠다. 을 명의로 명시할 줄 것이고 유효. 1번.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죠.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누가 소유자니까? 을. 엄폐물의 법칙에서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2번. 제3자가 목적물을 뭐를 한다? 불법으로 점유한다.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 그러면 제3자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제3자한테 나가라고 할 사람은 갑이다, 을이다? 을이다.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직접 안 돼. 을을 대위해서. 왜? 제3자와의 관계에서 누가 소유자다? 을. 을은 직접 방해 배제. 갑은 대위해서 이렇게. 3번. 을 명의의 등기가 원인 없이 병에게 이전되죠? 원인 없이? 그럼 원인 없이 병에게 이전됐죠? 병과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죠?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갑은 직접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는 진정 명의 회복은 누구만 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병하고 관계에서 소유자는 누구다? 을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4번. 갑의 일반 채권자 병이 갑을 대위하여 명시탁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해지. 왜요? 명시탁이 유효니까 무효니까? 유효니까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은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죠? 4번이 정답. 5번요, 갑이 명시탁을 해지하면 당연히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되므로 명의가 회복되기 전에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죠. 명시탁을 아무리 해지했다 할지라도 등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로 보여? 을.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이 문제가 15회 때 나온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데모를 했죠. 알겠죠? 자, 여기 이제 13번은요. 이건 구분소유적 공유죠? 이런 구분소유적 공유 이제. 자, 구분소유적 공유는 봐봐. 구분소유적 공유는 뭐예요? 여기 LH공사. 여기요, 등기방으로 됐다. 1번 LH공사, 이렇게. 이 토지를요, 분할. 먼저 중요해요. 이미 분할이 됐죠, 분할을 해. 그래서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동그라미도 못하네. 여기요, 이렇게 분할. 알겠죠? 그러면 토지가 2개죠? 그러면 등기가 몇 개가 돼야 돼? 1부동산 1등기가 등기부가 2개 있어야 되죠? 근데 등기부는 뭐냐?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뭐죠? 분양을 해, 분양. 이미 분할됐지, 이미? 그러니까 구분소유적 공유는 다시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미 분할돼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갑, 여기를 을, 이렇게 판단 말이죠. 그러면 땅이 2개니까 등기부도 2개가 되는데 그냥 이 등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걸 등기를 그대로 쓰니까 1번 LH공사죠. 여기요, 2번요. 갑의 지분은 3분의 2, 을의 지분 3분의 1 이렇게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갑하고 을하고 뭐처럼 보여? 제3자가 봤을 때
제3자 병이 봤을 때는 뭐로 보여? 공유로 보이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는 여기는 완전히 누구 땅이에요? 갑의 땅. 여기는 완전히 누구 땅이에요? 을의 땅. 이건 구분 소유야. 아파트가 똑같아. 구분 소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 이걸 대내 관계에서는 구분 소유인데 제3자가 왔을 때는 공유다 이 말이죠.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상호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갑일 것이고 여기는 완전히 을일 것이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갑 멋대로 쓰고 여기는 완전히 을 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전체를 공유로 봐. 그러니까 만약에 을의 땅을 병이 불법으로 점유한다. 불법으로 점유한다 그러면 병이니까 제3자니까 공유로 봐. 을이 병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갑도 병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3자가 봤을 때는 공유니까. 그런데 만약에 을이요 갑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죠. 그러면 갑이요 여기는 완전히 갑의 거죠. 갑은 을한테 너 나가라고. 왜? 여기는 완전히 갑의 것이니까. 갑이 자기 땅에다가 갑이 이렇게 건물을 지었죠. 그래가지고 건물하고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지죠. 이때 우리는 뭐라 한다? 법정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1번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자기 거니까. 2번 갑의 특정 부분에 대한 을의 방해행위에 대해서 갑은 자기가 소유자니까 방금 얘기했죠?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 3번 을의 특정 부분에 대한 병의 방해행위. 병. 그러면 제3자네. 병 동그라미 제3자. 써 거기다 제3자. 갑과 을은 공유관계. 갑과 을은 공유관계가 돼. 병이니까. 봐봐 여기 을의 토지를 병이 불법으로 침해해도 을이 당연히 병한테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갑도 병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다니까. 알겠죠? 갑은 병에게 보존행위에서 방해 배제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틀렸죠?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하죠. 그러면 다시요. 갑하고 정의, 구분소유 관계가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봐봐. 정의죠. 정의 봤을 때는 뭐다? 정의죠. 정의 봤을 때는 뭐다? 뭐로 본다? 정의 봤을 때 뭐로 보인다? 공유로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분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뭐가 된다? 공유가 되고 내부관계를 다시 봐가지고 구분소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알겠죠? 정의란 말은 제3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분소유가 되는 게 아니죠. 무슨 관계가 된다? 공유관계가 된다 이 말이죠.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부분에 갑이 자신의 특정 부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 자신의 특정 부분에 건물을 지었어. 그러고 나서 소유자가 달라져. 그럼 뭐가 인정된다? 법정 지상권. 그래서 맨 끝에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6번이다. 한 번 더 써. 6번이다. 써 거기다가 뭐라 써요? 구분 소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X.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 공유물 분할 청구 X. 옆줄 긋고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그것만 하면 구분소유 공유란 말이 나오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12번하고 13번하고 알겠죠? 12번하고 13번 이것도 시험에 요즘 잘 나오고 그 다음에 7번, 8번은 중간생략 9번, 10번, 11번은 계약명신탁 알겠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내용 뭐 이렇게 나왔는데 실명법을 몰랐다. 그것은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9번 답이 뭐예요? 아직 안 했어요? 9번 답은 넘버 5 5번 됐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실명법이 시간이 꽤 걸렸는데 다 했으니까요. 아무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야간반은요 다음 주에는 집합권법 있죠? 집합권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